5.18 민주화운동 43주년 기념일이 내일입니다. 자, 여야 정치인들이 좀 광주에 속속 집결하고 있는데 일단 민주당은 1박 2일 일정으로 지도부가 좀 내려가고 전야제에도 오늘 다 참석을 한 거죠? 그렇습니다. 네. 지금 뭐 5.18 43돌이죠. 근데 아직도 완전히 아물지가 않았고 새살이 돋지도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뭔가 정치에 이용당하는 5.18. 그런 부분들이 가장 아픈 것 같아요. 그리고 민주당에 있어서는 물론 헌법 전문에도 있지만 뭐 임시정부부터 시작해서 4.19, 이제 5.18 헌법 정신 부분도 나오지만 민주주의의 어떤 축을 이루니까 80년대 5.18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여전히 국민의힘에서는 그 아직 아물지 않는 상처에 소금을 계속 뿌려왔죠. 김재원 최고, 뭐 태영호 최고는 뭐 4.3이지만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아직도 보수 측에서 그거를 인정하지 못한다는 부분에서 저는 조금 더 민주당이 그 상처를 좀 보듬어주기 위해서 전야제부터 시작해서 1박 2일로 간 것 같고, 네. 뭐 물론 늘 그래 왔습니다. 뭐 진보의 성지라고 할 수 있는, 민주주의의 성지라고 할 수 있는 광주에 가서 뭔가 여러 가지 또 이야기들을 나누겠죠. 그런 네. 의미에서 갔는데 가장 좀 아쉬운 것들은 이번에 광주가 좀 독특한 게 전두환 씨 손자. 예, 뒤에 저희가 그러니까 얘기를 하고 그런 있습니다. 부분도 있기 예. 때문에 이번에 광주의 43돌은 조금 더 의미가 있는 어떤 행사가 될 것이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도 오늘 전야제에 김병민, 장해창 최고위원 그리고 김재선 뭐 당협위원장 내려갔고요. 네. 그리고 내일 현장에서 최고위도 한다고 하고 소속 의원 거의 전원이 내일 기념식에 참석할 거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설화가 좀 있었는데 이 설화 논란을 좀 잠재울 수 있을까요? 잠재워야 되겠죠. 저는 안타까운 건 자꾸 피어리어드가 찍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5.18과 관련된 어떤 논란, 이건 이미 다 전 국민이 함께 하고 있는 인식 속에서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 다음 단계, 미래로 나가야 되는데 예. 그러지 아니하고 정말 일부 의원들이 또다시 설화로서 그것을 되돌리고 하면서 진전이 되지 아니한 부분은 국민의힘의 전 책임이 있다고 보고요. 거기에 대해서 정말 뭐 한 번 5.18 때 내려가서 얼마나 내려갔느냐, 몇 명이 함께 내려갔느냐, 이것으로 따질 게 아니다. 1년 내내 사실상 광주, 전남 또는 호남인들의 5.18 정신을 어떻게 함께 하겠느냐에 대한 진정성을 보일 때만이 예. 뭐 이례적으로 뭐 그 특별 열차를 갔다 안 갔다 이게 기사화되지 않을 것 같고요. 사실 작년에 이미 그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직접 특별 열차로 의원 네. 한 100여 명과 함께 내려가서 5.18 기념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어쨌든 이례적이고 보수 정당으로서는 네. 되게 이례적인 행보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고요. 그래서 뭐 한 번에 어떤 뭐 치유가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저는 어쨌든 내일 그 장 지도부가 내려가서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5.18 기념식에 가지 않았습니까? 올해 기념식에도 참석할까요? 참석을 안 한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 오보다라고 예, 뭐 오늘 장해찬 장해찬 최고위원이 얘기했죠. 또 얘기를 한 것을 보면 또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뚜렷하게 뭐 이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것을 보면 원래 대통령의 어떤 그런 그 일정은 네. 그 전날 공개를 한다거나 하지 않지 예. 않습니까? 그래서 아직 가능성은 좀 있어 보이고요. 그런데 뭐 만약에 내일 참석하지 않는다 그래서 왜 매년 참석하지 않느냐는 또 비판도 저는 좀 경계를 합니다. 이를테면 문재인 대통령도 5년 동안 3회에 걸쳐서 사실 내려가고 집권 2년 차에는 이낙연 총리가 대독을 한 적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 역시 참석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초점이 아니라 얼만큼 진정성 있게 일관되게 네. 5.18 정신과 관련돼서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느냐로 예. 봐야 된다고 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오늘 5.18 민주묘지에 참배를 했는데 퇴임하신 뒤에는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퇴임하신 후에 처음이기 때문에 네. 더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뭐 어떤 정치적 의미까지 뭐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퇴임 후에 광주를 찾는 또 감회가 새로울 거예요. 근데 저는 아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광주 참석 여부 부분을 보면서 참 아쉬워요. 왜 그걸 말을 못 하죠? 당연히 해야죠. 대통령의 근데 이제 일정이라서 아무리 일정이 있다 하더라도요. 뭐 일본 가는 거는 뭐 얘기하면서 왜 5.18 가는 거 얘기 못 하죠? 대통령실이요. 그다음에
대통령이 되고 나서 후보 시절에는 그렇게 제주로 가서 4.3 편들어주고 4.3 인식을 얘기하더니 대통령 되고 나서 4.3 첫 일정에 참석하지 않았잖아요. 5.18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주 와서 헌법 정신 수록하겠다, 5.18 정신 안겠다 해놓고 나서 일정 자체도 무슨 경호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당연히 한나라의 대통령이 민주주의의 중심이 된 5.18에 43돌에 오는 것들이 경호를 강화하더라도 가서 참석하겠다. 그리고 이번에 5.18 정신에 대해서 다시 뭔가 그때 후보 때 했던 말을 지키겠다. 던질 수 없습니까? 도대체가 후보 시절에는 표 얻으려고 그렇게 했던 거라고 진정성을 의심할 수 있다.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5.18 참석이 이번에 있지 예. 않다면 어떤 메시지도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 행위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정말로 광주 시민뿐만 아니라 국민들께서는 야, 말과 행동이 다른 대통령이 될 수 있겠구나. 오해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자,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할지도 관심이고요. 만약에 참석한다면 혹은 참석 안 하더라도 어떤 메시지를 낼지도 관심인데 오늘 민주당 지도부가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자, 내일 윤석열 대통령 메시지 속에서 이 5.18 정신에 대한 언급이 있을지 이 부분 굉장히 주목됩니다. 일단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통령의 5.18 참석과 관련해서 참석하지도 않았는데 참석과 관련된 일정부터 왜 얘기를 안 하냐는 건 대변인님 말씀에 제가 공감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그건 진짜 비난을 위한 비난 같아 보이고요. 어떤 행위가 이루어지기 전에 벌써부터 그 행위의 전제가 되는 즉 외교 참사 그러시지만 제가 기록에 보면 외국 순방 나가기도 전에 참사부터 외치는 시민단체 운동과 퇴진운동과 똑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5.18과 관련된 헌법 적시 수록은 원포인트 개헌은 그것을 한다 안 한다로 또다시 프레임화돼서 안 하니까 비난을 한다. 이거는 굉장히 저는 경계해야 된다고 지금 봅니다. 여당은 원포인트 개헌에 대해서 좀 신중한 입장인데 네. 이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데 대해서 신중한 겁니까? 아니면 원포인트 개헌에 대해서 신중한 겁니까? 저는 원포인트 개헌의 문제죠. 사실 그건 이미 공약을 했고 한 번도 그걸 변경한 적이 없고요. 또 김재원 의원이 발언해서 이번에 윤리위에서 이 징계를 받은 가장 큰 이유도 대통령의 공약에 대해서 일개 의원이 그러니까 의원도 아니죠. 최고위원이 거기에 대한 어떤 대통령과의 교감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자신이 아니다, 기다라고 이야기한 것에 대한 또 징계가 저는 포함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한 번도 대통령이 5.18 정신 그 공약과 관련해서 그것 하지 않겠다라든지 다른 이야기를 한 적도 없고 그리고 또 5.18 정신과 관련된 그 어떤 그 발언의 메시지도 사실 그 이전의 보수 정권의 대통령보다 상당히 진전됐고 그래서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에는 5.18 단체 이 대표 분들도 굉장히 환영했다라는 기사가 작년에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한 번도 변하지 않은 상태고요. 말씀하셨듯이 원포인트 개헌이라는 게 지금 전문만 하더라도 5.18 정신만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8.2년 체제 이후에 몇십 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지자체 문제부터 그 이후에 변한 상당한 영토 부분부터 뭐 본문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만을 위해서 원포인트 개헌을 하자. 이건 정말 수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좀 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원포인트 개헌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 국민한테 한 약속이에요. 아니 약속을 안 지키겠다고 하는 잠시만, 거습니다. 정치인이 안 지키겠다 하면은 그건 큰일 날 일이죠. 뭐냐? 행동을 해야죠. 어떻게 네. 말을 안 지키겠다고 합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서영주 대변인께 질문 드릴 텐데 그럼 내일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하고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겠다는 어떤 의지를 그런 의미의 보여야죠. 네. 의지를 피력하면 민주당에서 박수 보내주십니까? 당연히 박수를 보내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될 일은 없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윤석열 대통령, 특히나 이 사람 패턴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첫 번째, 후보 시절에 정치보복 없다 했는데 정치보복 비슷하게 계속 1년 내내 하고 있어요. 검찰을 이용해서. 전 정부, 그다음에 같이 대선 후보를 했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말 지키지 않습니다. 두 번째, 최근에 간호법 관련해서 거부권 행사하셨죠. 본인이 후보 시절에 간호사들 놔두고 나서 내가 반드시 그 약속 지키겠다, 노력하겠다. 본인부터 당시에 정책본부장인 원희룡, 이미자 의원들 다 약속했습니다. 근데 거부권 행사해버려요. 본인의 약속도 그냥 안 지켜버립니다. 상황에 맞춰서. 그러면 5.18 헌법 정신의 부분에 대해서도 본인이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 2022년 11월 10일에
헌법이 개정될 때 반드시 올라가야 된다. 네. 나는 이거에 대해서 동의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부인해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행동을 해야죠. 알겠습니다. 그러나 왜 그러냐면- 내일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짧게 좀 반론 듣고 저희 시간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그러게요. 지금 앵커님 마지막 말씀을 제가 다시 인용하면 지켜봐야죠. 지켜보지 아니하고 그 전에 마치 안 하는 것처럼 단언을 하시는 건 그 굉장히 좀 위험한 발언이신 것 같고요. 또 정치보복 말씀을 하셨지만 3년 내내 문재인 정권은 적폐 수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하는 건 적폐청산이고 남이 하는 건 정치보복이다. 이것도 내로남불이고요. 또 공약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1월 11일인가요? 간호협회의 임원들과 만나서 그 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발언한 적은 없습니다. 그건 의협신문부터 지금 모든 언론에서 다 그 전문이 나와 있거든요. 처우 개선과 관련돼서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국민의힘이 이번에 처우 개선과 관련된 법안을 내놨습니다. 그거 거부한 게 누구죠? 간호협회에서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처우 개선이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든 의사로부터는 자신들의 어떤 권리를 더 독립을 하고 또 자신들의 간호조무사한테는 자신들이 갑질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중적인 그런 법안의 기초를 만들겠다라는 자신들의 이익만 생각하겠다는 것이지 실제로 처우 개선과 관련된 약속을 안 지켰다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그건 전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제 변명인 것 같고요. 간호사법은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리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의 적폐와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다음에 전 정부에 대한 수사가 어떻게 같습니까? 국민들 그거를 똑같이 볼 것 같습니까? 그걸 어떻게 내로남불이라고 표현하죠? 아니요, 제가 웬만해서는 인정할 것 같은데 더 심한 그 인권부터 그렇게 시작을 얘기하시면 해서 안 되죠. 더 심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국민적인 시각에서는 박근혜 국정농단의 적폐 세력과 문재인 정부에서 공과가 있는 부분에 있어서의 고투리 잡기식 검찰 수사는 알겠습니다. 자, 아예 다르다. 두 저는 그런 말씀 좀 두 드리고 분의 싶습니다. 말씀을 아마 국민들이 보시고 판단하실 것 같고요. 자, 오늘 5.18 민주화 운동 추모제에는 앞서 말씀하신 전두환 전 대통령의 친손자인 전우원 씨가 참석해서 또 눈길을 끌었습니다. 할머니 이순자 씨로부터 받은 비판 메시지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는데요. 이렇게 답했습니다. 듣고 오시죠. 최근에 할머니께서 할아버지 얼굴에 먹칠을 했다는 얘기를 했는데 제 가족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한테 너무 집중이 되기보다는 실제로 민주주의를 위해서 희생당하신 분들께서 각광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한테 집중되기보다는 민주주의에 희생된 분들의 게 좀 주목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듣고 오셨는데요. 어쨌든 전두환 씨 일가가 5.18 공식 행사에 참석한 건 처음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어쨌든 이분이 뭐 어떤 그런 그 정신적인 심신미약이 있던 없던 그건 중요하지 네. 않다. 중요한 건 본인이 실질적으로 저렇게 행동에 나서고 그 행동에 나서면서 일관된 어떤 표현을 하고 있다. 이 점은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더불어서 이분이 계속 지금 주장하고 있는 일가에 대한 어떤 재산에 대한 문제, 그것은 아무리 뭐 실효가 어떻게 되건 뭐 지났건 안 지났건 간에 끊임없이 사실 국민들이 지켜보고 또 검찰에서도 이 문제를 어떻게 환수를 해야 되느냐에 대한 또 다른 의미에서 이분의 어떤 계속 이 표현들을 좀 눈여겨봐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예, 자 전우원 씨 참석에 대해서 앞서 서영주 대변인께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 5월 어머니회와 함께 주먹밥 빚기 행사에 참석을 했는데 옆에 이준석 대표도 있더라고요. 네네. 같이 간 건 아니고 가서 우연히 또 만났다면서요. 네, 오늘 뭐 이준석 전 대표랑 천하용인 뭐 해서 네. 전야제 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의미들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는 서진 정책을 대표적으로 또 이렇게 추진을 했었죠. 근데 전원 씨를 보면서 할머니 이순자 씨가 또 쓴소리를 했더라고요. 저는 이 전원 씨를 보면서 이 생각의 깊이와 세월의 두께가 비례하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전두환 씨나 이순자 씨가 정말 한 번도 반성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손자 전원 씨가 하면 창피한지 알아야죠. 저는 1000분의 1이라도 이런 태도들을 배웠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른으로서 그런 어떤 창피함이 없으면 조금 아쉬움이 크고요. 뭐 그 정도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네. 내일 5.18 기념식 관련 내용은 내일 또 나이트 포커스 시간에 더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종훈 시사평론가, 서영주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